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멀게만 모였던 2021 시즌 K리그 개막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7일 전북과 서울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7개월의 대장정 시작하는데요. 자, 시작해야죠. 이제 개막 특집. 움직여야죠. 네. 저희가 볼만찬 썰 그리고 팀별 스쿼드 분석으로 겨울을 보냈는데 오늘부터 본격적인 개막 특집 시작합니다. 대망의 첫 시간 역시 이 팀 얘기해야겠죠. 해야죠. 네. 올해도 이견 없습니다. 양강구도 전북, 울산, 전북.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두 팀 중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것이다. 다른 팀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첫 시간으로 이 두 팀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인앤아웃부터 보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뭐 약간의 썰도 좀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나간 선수의 숫자는 많은데 떠난 선수 중 작년 기준 주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는 손준호와 조규성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선수 영입은 전북 내부에서도 참 너무 안 됐는데라고 할 정도로 올해 특히 그랬지. 그렇죠.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 검증된 골잡이죠. 일류첸코 데려왔고요. 백업 자원으로 부족하지 않은 류재문과 이우연을 영입했습니다. 최영준, 김승대, 정혁 3위는 약간 뭐 영입과도 같은 그런 그렇죠. 임대 복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명 더 영입하길 바라거든요. 백승호입니다. 18일 기준으로 공식 오퍼 전달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고요. 선수 측이 언제든지 유럽을 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바이아웃을 좀 삽입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전북은 고민 끝에 이것도 수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다 받아주는 거네요. 다 받아주는 거죠. 네. 무조건 와라 이런 거고요. 백승호 영입하면 미드필더진에는 어떤 기분 좋은 긴장감 그리고 라이벌 팀 특히 울산이겠죠. 라이벌 팀에는 그냥 긴장감을 안길 수 기분 있을 나쁜 것. 긴장감. 그렇죠. 기분 나쁜 긴장감을 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 보겠습니다. 네. 나간 선수 보겠습니다. 신진호, 윤영선, 정동호, 박주호, 이근호. 네. 베테랑들이 대거 빠져나갔고요. 지난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주니어 그리고 비온 존슨 두 외국인 공격수도 떠났고요. 네. 대신에 들어온 선수 보겠습니다. 일단 힌터제어, 박호가 새로운 용병으로 가세했고요. 김지현, 이동준 두 국대 공격수들이 새롭게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네. 강윤구라는 거물 신인도 합류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좀 젊어졌고 밀도가 높아졌는데요. 변수가 있습니다. 윤빛가람 선수인데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클럽 월드컵에서 맹활약을 펼쳤잖아요. 네. 그래서 울산 중앙의 변함없는 해김을 과시한 윤빛가람인데요. 현재 중국 슈퍼리그 산둥로단과 광저우왕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로 알려졌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오퍼는 아직 없습니다. 네. 울산에서는 지금 잔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근데 윤빛가람 선수가 바이아웃이 있다고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네.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최근에 중국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윤빛가람 선수도 뭐 나간다면 중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윤빛가람 측도 그렇고요. 구단 측도 중국행은 최소한 다음 주 초가 데드라인이 될 거라고 좀 못을 박더라고요.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승호와 윤빛가람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여긴 같네요. 들어오고 여긴 나가고. 그렇죠. 네. 자, 포지션별로 분석 가겠습니다. 우선 골키퍼부터 보겠습니다. 네. 전북은 송범근, 이범영 원투 체제고요. 울산은 조현우, 조수혁 원투 체제입니다. 계속해서 팀은 우승했는데 송범근은 골키퍼상 부분에서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좀 열받을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의 뭐 0점대였지만 조현우한테 밀렸는데 좀 벼르고 별른 시즌 될 것 같은데 좀 호재가 있습니다. 새로운 스승을 만났죠. 거미손 이훈재 골키퍼 코치인데요. 레전드죠. 이훈재 코치가 아시다시피 말투 툭툭 내뱉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실력 하나만큼은 탑티어 찍었던 분이잖아요. 네. 그 아래에서 분명히 새로운 스킬, 특히 페널티 스킬을 조금 배우고 있지 않을까. 이윤재 코치는 페널티는 진짜 예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송범근 특유의 침착함과 남부럽지 않은 신체 조건 여기에 거미손의 스킬까지 더해진다면 뭐 이제 뭐 송붐, 붐의 시대는 지났으니까 이제는 약간 송불락의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되면 좋지. 되면 좋지. 되면 좋은데. 그래도 울산이 조금 낫지 않나 싶어요. 골키퍼는. 송범근도 좋지만 네. 기량이나 경험면에서 조현우가 좀 더 앞서는 게 사실이고 조현우 선수가 사실 발이랑 페널티킥이 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난 시즌 사실상 약점이 없는 골키퍼가 됐고 네. 최근 클럽 월드컵 보셨죠? 티그레스전 보면은 와 진짜 예술이에요. 진짜 비천우인지 알 수 있고 송범근은 좀 아직까지 PK가 좀 맞아요. 약하잖아요. 네.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백업도 봐야 되는데 왜냐면 올해가 지금 38라운드 체제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만으로 지금 버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송범근, 조현우가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백업들이 나선다고 할 때 사실 이름값만해서는 이범영 선수 국가대표 경력도 있고 월드컵도 갔다 왔고 런던 올림픽. 올림픽도 갔다 왔고 그런 경력이 있긴 한데 사실 큰 부상 이후 오랫동안 실전 경험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황병근도 괜찮은 골키퍼지만 조수혁은 엄연히 아체 무슨 골키퍼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자신감을 더한 베리 나이스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조는 울산 쪽으로 조금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조수혁이 뒤에서 뭔가 좀 기분 좋게 서포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조현우도 조현우지만 뒤에서 서포트하는 백골키퍼가 있다는 점에서 뭐 여기는 울산으로 저도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 울산 쪽으로 기울고요. 측면 네. 수비 보겠습니다. 네. 전북 이용, 최철순, 이주영, 이유연 선수 가세했습니다. 네. 여기에 울산은 김태환, 홍철, 서령우, 배재우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명재 선수가 전역을 합니다. 네. 전북이 뭐 강상우 정도의 선수를 영입했다면 저 설명 없이 전북의 닥승 나도 인정. 네, 점쳤을 텐데 일단 영입하지 못했고 뒤늦게 영입한 이유연은 사실 닥주전이라기보다는 좀 미래를 보고 데려온 선수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 훈련에서도 풀백보다는 공격수로 더 연습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수미도 쓰고 양쪽 쓴다는데 아직은 선배들한테 접근을 좀 못한다 그래요. 지금 적응하는 단계.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도 전북 측면 수비수가 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이용 때문인데요. 이용이 탈장 때문에 많이 고생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쇄골 골절상까지 막판에. 예, 입었었죠. 그래서 이거 잔부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약간 폼이 좀 떨어졌고 대표팀에도 좀 발탁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전주훈련지에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몸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예, 운동량도 늘렸고 그리고 동국이 형 옆에서 보면서 수면의 중요성도 알아서 수면도 다시 좀 다시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용 바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주용도 특히 국대 다녀온 다음에 본인 입으로 스스로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자신감이 확실히 늘었다. 그래서 이주용과 이용 효과를 톡톡히 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전북은 뭐 이거는 사실 이견이 없을 거예요. 이용, 최철순이 어쨌든 노세화되고 있고 풀백이라는 포지션이 운동량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자리인데 예. 여기 무엇보다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김진수의 공백을 결국 못 메웠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울산도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박주호, 정동호가 떠나면서 백업이 눈에 띄게 약해졌어요. 일단은. 그리고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 홍철도 계속해서 몸 상태가 좀 정상이 아니고 김태환 선수도 어쨌든 잔류하긴 했지만 올겨울 이적 여부로 좀 흔들린 감이 있고요. 서령우 선수가 어쨌든 좌우로 커버할 수 있고 여름에 이명재가 들어온다는 점이 긍정적인데 네. 서령우가 어쨌든 주전으로 뛰기엔 조금 약한 것도 있고 네. 이명재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포지션 우열 가기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고집 좀 부리고 싶지만 노세화라는 표현에서 이거 36이거든요, 두 선수가.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우기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평하게 무승부로 네. 여기는 가겠습니다. 자, 센터백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밀려. 자, 네. 홍정호, 김민혁, 구자룡, 최보경, 여름에 권경원 들어옵니다. 네. 자, 울산은 김기희, 불투이스, 김태현 그리고 임종호 선수가 3월에 전역을 합니다. 네, 전북이 지난 시즌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 27경기에서 21실점한 단단한 수비 덕분인데요. 맞아요. 맨날 전북이 닭공 얘기하는데 사실 네. 저는 닭공보다 더 중요한 포지션이 수비라고 봐요. 정확합니다. 네. 그 중심엔 단연 홍정호, 김민혁 중심으로 한 센터백이 있습니다. 두 선수가 얼마나 든든했는지는 뭐 0점대 실점률 뿐만 아니고 송범근의 피유효 슈팅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유효 슈팅이 106개거든요. 조현우보다 44개가 적습니다. 우와. 예, 그래서 조현우가 선방이 많다는 것은 최다 선방이거든요. 그만큼 슈팅을 많이 허용했다는 거고 반면에 송범근은 앞에서 수비 형들이 다 차단해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두 선수는 토종 선수들이잖아요. 어디까지나. 그런데 상대 외인 센터백이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수비진을 좀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무서운 게 네. 한참 기세 거른 외국인 선수들이 이 둘을 만나면 네. 그냥 깨갱이에요. 항상 그랬어. 그리고 주니어한테도 안 쫀다고 그렇게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네. 그래서 여기는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울산이 확실히 정승현 공백이 좀 느껴집니다. 네. 예, 일단 울산은 김기희 볼트위스 조합이 퍼스트로 보이는데 그렇죠. 김기희가 좀 잔실수가 있다는 게 좀 걸리는데 특히 좀 큰 경기에서 어쨌든 그렇거든요. 물론 좋은 선수긴 한데 지난 클럽 월드컵 때도 그랬고 맞아요. 또 전북전에서도 그랬고 이런 네.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트라우마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김태현 선수 굉장히 좀 높게 보는데 좋다던데. 네. 임대 복귀 시킨 걸 잘해서 3번으로 뒀다는 것도 좋은데 네.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반면 전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이 선수들이 해왔다는 거, 변화가 없이 가고 있다는 거. 중앙 수비는 특히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또 중앙 수비가 또 나이 먹었다고 또 확 떨어지는 포지션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나은 것 같고 여기에 또 여름 되면 누구 들어옵니까? 권경원 들어오잖아요. 네. 뭐 돌아오면 계약 기간이 일주일 남는다고 하는데 네. 전북은 권경원 선수 좀 오래 잡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올 겨울에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네. 의외로 또 권경원 선수에게 몰빵할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로 조금 좀 옵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예, 전북이 좀 예, 전북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넘어가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선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북은 최영준, 류재문, 정혁. 네. 그리고 울산은 원두재, 윤빛가람, 신영민, 김성준, 뭐 이렇게 이호. 많아. 여기에 여름에 또 박용우 선수까지 돌아옵니다. 일단 전북 얘기부터 하면 모든 시선은 최영준에게 쏠립니다. 지난 시즌 포항에서 굉장히 잘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모습을 전북에서도 좀 재현한다면 손준호 공백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 맞아요. 네. 그 다른 팀 감독들,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영준이가 그만큼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가끔씩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전북이랑 구단은 아무래도 무게감이 다르고, 왜냐면 세계대회 우승을 도전하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최영준 리스크가 약간은 있을 것이라 보고, 저는 두 팀의 넘버원 수비는 아무래도 최영준과 원두재라고 보고 있는데, 둘이 만약에 빠질 경우 생각해 보자고요. 최영준은 빠지면 약간 류재문 중심으로 좀 꾸려야 될 거.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신영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영민이 지금 전주련지에서 수염도 밀고 이를 갈았다는 얘기가 막 전북이랑 들리잖아요. 하면 특히 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전북도 저는 가서 뭐 인터뷰에서 물어봤거든요. 약간은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드리블 치는 방향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이승기, 김보경. 그렇지. 네, 그래서 이승기는 형민이 형 앞에서 넘어져서 퇴장을 유도하겠다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그 정도로 신영민이 약간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 4-2-3의 성애자 아니겠습니까? 아, 좋아하죠. 네, 네. 밸런스를 워낙 중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더블 볼란치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하신 대로 원두재가 넘버원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뭐 너무 많아요, 옵션이 지금. 고명진까지도 내린다고 치면은 네. 양과질에서는 그 확실히 울산이 앞서고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최영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는 경남 2부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경남 1부에서 올라오자마자 아마 그 기사도 썼을 거예요. 네. 그 신태용 감독 한번 국대 한번 불러달라. 뭐 이런 아. 식으로 기사도 한번 썼었는데 네. 최영준 아주 좋아하는데 전북에선 지금 최영준 스타일이 쓸어 담는 수비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6번보다는 8번인데 좀더 위에. 8번보다는 좀 수비적인 유형이라고 봐야 하는데 저는 전북이 올해 좀 초공격적인 전술을 쓴다고 할 때 최영준이 어쨌든 같이 만들어가기보다는 뒤에 커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자리에서 좀 잘할 수 있을까 의문이 좀 있고 류재문은 가진 건 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전북 레벨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울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딱 멤버를 보면 울산이 맞는데 변수는 백승호가 아닐까 합니다. 백승호 오면 분위기도 확 달라질 것 그렇죠. 같다. 네. 예, 무승부 정도 해줘요. 예, 저도 이게 백승호가 들어온다면 들어온다면 안 오면 울산. 우리 안 오는 울산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선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교원, 이성윤, 그리고 네. 여름에 문선민 선수 들어옵니다. 네. 울산은 이동준, 이청용, 박호, 김인성. 아, 왜 이렇게 숫자가 또 저쪽이 많아 보이지? 진짜 많아요, 실제로. 일단 전북을 보면 양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측면 공격수에게 많은 역할을 맡기는데요. 한교원 바로가 지난 시즌 활약 재현한다면 울산에 절대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변수는 부상이죠, 일단. 한 명이라도 다치면 양 날개 균형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미, 쿤이나 김보경을 측면에 돌릴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플랜 B라고 볼 수 있고 문선민이 복귀할 때까지는 어떤 두 선수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이성윤 선수도 측면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만 그렇죠. 약간 레벨 측면에서 아직 좀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래서 시즌 중간중간에는 약간 입대한 조규성의 공백도 조금 커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건 무조건 울산입니다. 네, 예, 네. 예, 조합도 이상적인 게 네. 스피드와 침투에 능한 게 이동준, 김인성이고요. 경기 운영에 능한 게 이청용, 박호. 이렇게 많아? 이에 따라 다양한 조합을 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단연코 리그 최강이고요. 물론 박호의 적응, 그다음에 이청용의 몸 상태에는 우려가 있지만 둘없이도 이동준, 김인성만 둬도 예, 어쨌든 거기 게다가 김인성이 또 잔류하면서 네. 또 후반에 이제 흔들어줄 수 있는 이게 선수가 있다는 무서워. 거. 네. 그게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이동준이 전북 수비를 막 요란할 것 같지는 않지만 교란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울산 이선에 힘을 준 건 사실이니까 저도 울산으로 좀 하겠습니다. 네. 울산 이선의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보경, 이승기, 쿠니모토, 전북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울산은 이동경, 고명진, 강윤구. 네. 네. 일단 뭐 건강한 상태라고 가정해서 비교하면 이건 뭐 전북이죠. 맞아요. 일단 모라이스 네. 감독은 저도 그래요. 김보경 쿠니모토 공전을 위해서 좀 애썼잖아요. 근데 잘 되지 않았지만 김상식 감독이 코치를 하면서 옆에서 잘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안 될까? 그래서 이승기를 사이에 넣어보니까 너무 잘 되네. 예, 결국은 이승기가 키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 또 때마침 이승기가 탈장해서 좀 회복해서 다음 주부터 2월 넷째 주부터는 팀 훈련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공미를 구성하는데 쿠니모토가 이제 부상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김보경, 이승기만
있어도 저는 울산보다는 조금 더 좀 나아 보이는 게 좀 사실입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사실 이동경을 닥주전 쓰겠다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는 22세 카드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강윤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교통 정리할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동경 선수가 조율이 좋기는 하지만 이 선수가 마무리, 그러니까 슈팅이나 킬 패스 이런 데 좀 더 초점을 맞춘 선수고 맞아요. 아직 리그를 풀타임으로 소화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동경의 약점을 상쇄해줄 선수가 누구냐? 윤빛가람이 삼성에서 해줘야 되는데 윤빛가람이 빠진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쿠니모토를 굉장히 좋아하는 네. 팬으로서 전북 쪽으로 좀 이 부분 기울어진다고 봅니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전북이 좀 한 발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최전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류첸코, 구스타보, 김승대. 네. 여기는 힌터제어, 김지현, 그리고 여름에 오세훈 선수 복귀합니다. 뭐 봐야 하나요? 뭐 인류는 다르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구스타보가 작년 기여도가 FA컵 딱 빼면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인류가 오면서 구스타보까지 긴장하는 효과가 좀 일어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상식 감독 인터뷰하니까 1구 투톱까지 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두 떡대가 나서면 뭐 상대 수비수들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김승대가 지금 동기가 좀 충만한 상태죠. 맞아요. 그래서 공간 침투, 라인 브레이킹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다면 서로 다른 3명의 공격수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작년 대비 조금 더 다이나믹해질 것 같다는 좀 예상이 듭니다. 전북이 우세하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값 차이가 크고 네. 힌터제어가 확실히 검증이 안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주니어의 공백을 메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 기록 자체가 보기에는. 게다가 울산이 오래 보긴 했지만 사실 힌터제어는 여러 구단들이 봤었는데 약간 애매한 구석도 있었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김지현, 오세훈도 있지만 폭발적인 득점력을 가진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북도 불안 요소는 있어요. 있어요. 네. 저는 일류첸코, 구스타보 투톱 계획 중이라는데 둘 다 원톱 유형이잖아요. 맞아요. 전북이 과거 최강희 감독이 항상 뭐 에두, 이동국 투톱 만들려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인류가 연계가 절대 좋은 타입이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김승대가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데 김승대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김상식 감독은 김승대를 조금 더 밀어주려고 하는 분위기여서 김승대 선수가 굉장히 지금 훈련 태도도 좋고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세 카드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올 시즌 왜냐하면 선발 교체로 2명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5명 바꿀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 각 팀들이 고민이 많은데 전북은 22세 이성윤 선수와 최희원 선수 있고요. 울산은 강윤구와 김민준 선수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선수가 있지만 2명만 꼽자면 네, 이렇게 네, 꼽았고요.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두각을 드러낸 선수가 없다고 조금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각은 뭐 그냥 22세 떼고 주전으로 뛸 수 있느냐 하면 약간 이성윤이 좀 아쉬운 게 좀 사실이거든요. 그 이 밖에 뭐 최희연, 노윤상, 박진성 그리고 이지훈 등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뭐 이성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줄까라는 기대가 있긴 해요. 그리고 뭐 한교원 대신 또는 바로 대신 그렇죠. 네. 나설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해줄까 약간 좀 의문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성윤과 강윤구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강윤구는 오랜만에 등장한 특급 신인이잖아요.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울산이 이 선수를 기회를 많이 줄 생각이에요. 맞아요. 월드컵도 데뷔를 시켰고 그만큼 기량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고 강윤구만큼은 아니지만 김민준 선수도 괜찮은 자원이라는 얘기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성윤 선수가 지난 시즌 보여준 게 있긴 하지만 기대나 활용도 면에서는 울산이 좀 더 앞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포텐에선 울산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제 골키퍼, 뭐 2선 포지션 울산이 앞서고 중앙 수비와 최전방은 전북, 나머지는 무승부. 네. 짠 거 아닙니다.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 어쨌든 뭐 새로운 감독이라는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한 발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동료 기자 40명을 설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북 26명, 울산 14명으로 6.5 대 3.5 정도로 전북의 우세를 점치는 분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또 감독들에게도 좀 물어봤어요. 예, 전북과 울산을 뺀 나머지 10명의 감독들에게 어느 팀이 좀 더 낫냐. 근데 사실은 이게 다 기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맞아요. 그 모 구단의 감독께서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다른 팀 평가하는 게. 그래서 강력하게 익명을 요청하셔서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정확히 과반인 5분이 전북을 선택했습니다. 네. 울산 픽은 2명이고요. 나머지 3명은 도저히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답변을 보류했습니다. 네. 이유를 좀 공개해드리면요. 전북은 일단 스쿼드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고 여기 일류첸코라는 확실한 공격 카드를 추가했다. 네. 전북의 우승 DNA를 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울산을 선택한 감독님들은
국내 선수 짜임새가 더 좋고 아치엠 우승이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와닿았던 얘기는 뭐 약간 전북은 이미 스쿼드를 좀 갖추고 있고 맞아요. 예, 울산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 더 무서워질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많은 분들이 하셨던 예, 상황입니다. 네. 자, 포지션 비교부터 감독들이 예측까지 쭉 풀어봤습니다. 네. 과연 올 시즌 전북 울산, 울산 전북은 또 어떤 드라마를 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양 팀의 예상 베스트 11 남겨둘 테니 가열찬 토론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